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축구 역사는 항상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한 세대의 영웅들이 황혼에 접어들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세대의 초신성들이 기지개를 켭니다. 메시가 저물면 야말이 뜨고 호날두의 마지막 댄스 옆에서는 주앙 네베스가 첫 댄스를 준비합니다. 이게 축구라는 이야기의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이번 대회는 특별히 더 많은 초신성들의 데뷔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월드컵이라는 무대를 받는 선수들,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수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국가대표까지 올라온 믿기 힘든 서사를 가진 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6 월드컵 데뷔를 예고한 초신성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같이 기대해보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축구 이야기. 다들 준비되셨으면 축구무구. 첫 번째 주인공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이 나라 축구 이야기를 하면 항상 아쉬운 맥락이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노르웨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엘링 홀란드. 이 사람이 노르웨이 사람이라는 사실이 클럽 팬들에게는 기쁨이지만 노르웨이 국가대표팀 팬들에게는 항상 슬픔이었습니다. 홀란드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세운 기록들. 챔피언스리그 득점 기록,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득점 기록. 이 선수가 쏟아낸 골들의 숫자는 감각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선수가 국적이 노르웨이라서 월드컵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월드컵에 나가지 못했으니까요. 아무리 홀란드가 혼자 골을 파내도 팀 전체가 받쳐주지 않으면 예선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답답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홀란드가 이번 예선에서 8경기 16골을 넣었습니다. 8경기 16골. 2경기에 3골씩 넣은 겁니다. 이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혼자서 노르웨이 예선을 들고 다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노르웨이가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28년. 그 긴 기다림이 홀란드 덕분에 끝났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홀란드에게는 첫 월드컵 무대입니다. 클럽에서 모든 것을 이룬 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월드컵에 나서는 순간.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지는 홀란드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홀란드와 함께 웨데고르도 이번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주장이자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된 선수. 그리고 비아레알의 세를로트도 이번이 첫 월드컵 무대입니다. 이 세 선수가 함께하는 노르웨이가 이번 월드컵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적어도 홀란드가 골을 넣는 장면은 반드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골이 얼마나 나올지도 엄청나게 기대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독일입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먼저 플로리안 비르츠입니다. 비르츠. 이 선수의 이름을 들으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옵니다. 아쉬움과 기대. 아쉬움은 카타르 월드컵 때문입니다. 비르츠는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충격적인 부상을 당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 이건 가벼운 부상이 아닙니다. 선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큰 부상입니다. 월드컵에 나가는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는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들 때문입니다. 큰 부상을 당하고 나서 오히려 더 성장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비르츠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불패의 시즌. 독일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시즌을 비르츠가 중심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로 이적했습니다. 리버풀 이적 초반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에이전트라는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는 비판이었죠. 그런데 결국 해냈습니다. 지금은 리버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됐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클럽에서 최고의 선수였다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 실패라는 비판을 받고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 핵심 자원이 되는 과정. 그 멘탈 강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대표팀에서도 최근 8번의 어매치에서 평균 평점 8점.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독일 전차 군단의 에이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독일은 2018년과 2022년 월드컵에서 연속으로 조별리그 탈락을 했습니다.
독일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는 축구를 조금 아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전차군단. 그 독일이 2번이나 연속으로 조별리그에서 쓸려나갔습니다. 비르츠가 이 암흑기를 끝낼 수 있을지. 그것이 이번 대회에서 비르츠를 지켜보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독일의 2번째 초신성. 레나르트 칼입니다. 칼. 이 이름이 낯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무시알라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선수입니다. 어린 나이와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지만 성인 무대에서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어리냐면 프로에 데뷔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독일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8세입니다. 18세. 나겔스만 감독이 이 선수를 보고 내린 평가가 인상적입니다. 방자하지만 겸손하다. 이 2단어가 어떻게 같이 쓰이냐고요? 가능합니다. 방자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대가 크든 작든 겁내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하는 것. 겸손하다는 것은 그러면서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 이 2가지를 동시에 가진 선수라는 평가입니다. 칼이 이번 월드컵에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18세 신인이 월드컵 첫 경기부터 선발로 나서는 것은 쉽지 않죠. 교체 자원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기회를 살려서 자신의 이름을 월드컵 무대에 각인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칼의 과제입니다. 야말이 유로 2024에서 그것을 해냈습니다. 칼이 이번 월드컵에서 그런 순간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제 독일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서사를 가진 선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데니스 운다브입니다. 이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 영화 시나리오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어린 시절 브레멘 유스팀에 입단했습니다. 그러나 쫓겨났습니다. 이유가 키가 작고 뚱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런 이유로 방출 통보를 하다니.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이후 운다브의 선택은 무엇이었냐? 축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4부 리그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기계 조작원으로 일했습니다. 선수를 하면서 공장에서 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그 2가지를 동시에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3부, 2부, 1부. 마침내 슈투트가르트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45경기 25골 14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45경기에서 25골 14도움. 공격 포인트를 경기당 거의 하나씩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 결과 29살의 독일 국가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공장에서 국대까지. 이 서사가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운다브가 이번 월드컵에서 선발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후반 조커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린 시절 뚱뚱하다고 쫓겨났던 그 아이가 월드컵 경기에 교체로 나서는 순간. 그 순간을 상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운다브에게 이번 월드컵이 동화 같은 서사의 클라이맥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번 명단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총 26인 중 무려 17명이 첫 번째 월드컵입니다. 17명. 절반이 넘는 선수들이 처음으로 월드컵이라는 무대를 밟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독일이 세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과 2022년의 실패를 겪으면서 독일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은 부족하지만 패기로 넘치는 17명의 선수들. 그 패기가 이번 월드컵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포르투갈로 넘어가겠습니다. 포르투갈 이야기를 하면 항상 한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호날두가 이번 월드컵에서 6번째 출전을 합니다. 라스트 댄스. 그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많이 했으니 오늘은 다른 선수에 집중하겠습니다. 주앙 네베스입니다. 호날두가 구시대의 마지막이라면 주앙 네베스는 포르투갈 축구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호날두의 라스트 댄스 옆에서 주앙 네베스가 퍼스트 댄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같은 팀에서 이 두 장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생각해보면 정말 묘합니다. 주앙 네베스, 파리 생제르맹에서 비티냐와 함께 중원을 책임지는 선수입니다. 나이가 얼마냐? 20세. 이 어린 나이에 PSG 중원의 핵심입니다. 이 선수의 스타일이 흥미롭습니다. 다른 어린 선수들과는 달리 항상 배바지 패션, 그리고 맨날 흑투성이가 되는 유니폼. 근성과 근본이 넘치는 올드스쿨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화려한 기교나 현란한 드리블보다는 묵묵히 중원을 장악하고 볼을 안전하게 지키고 팀에 필요한 것을 묵묵히 해내는 선수. 이런 스타일이 PSG라는 화려한 팀에서 오히려 더 빛납니다.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탁월합니다. 경기를 읽는 능력,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 적절한 타이밍의 패스. 이 선수가 중원에 있으면 팀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뚝배기 스킬도 겸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뚝배기 스킬이 뭐냐고요? 몸으로 상대와 부딪혀서 버티는 능력입니다. 작은 체구인데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선수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주앙 네베스가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에 어떤 결말을 선물해 줄지, 그리고 이 선수 자신이 첫 월드컵에서 어떤 인상을 남길지 양쪽 모두 기대됩니다. 포르투갈의 또 다른 초신성,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입니다. 이 선수 이야기에는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콘세이상이 태어난 해가 2002년입니다. 그리고 그 2002년에 그의 아버지 세르지우 콘세이상이 월드컵 무대를 누볐습니다. 아버지가 월드컵을 뛰던 바로 그 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월드컵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뛰었던 바로 그 무대에 아들이 섭니다. 이 서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이 선수가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커리어 초반에 아버지 세르지우 콘세이상이 감독을 맡고 있던 포르투에서 뛰었습니다. 아버지 팀에서 뛰는 아들. 당연히 아버지 이른발 특혜라는 꼬리표가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잘해도 아버지 덕분이고 못해도 역시 특혜로 들어온 거라는 시선을 받아야 했을 겁니다.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유벤투스로 이적하면서 아버지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경험치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포르투갈 월드컵 최종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콘세이상이 아버지의 그림자를 완전히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모습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2026 월드컵은 정말 초신성들의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에서 28년 만에 월드컵을 기다려온 홀란드가 드디어 그 무대에 섭니다. 독일에서 십자인대 파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차 군단의 에이스가 된 비르츠가 암흑기를 끝내려 합니다. 18세의 칼이 두려움 없이 그 무대를 밟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국가대표가 된 운다부가 동화 같은 서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는 호날두의 라스트 댄스와 주앙 네베스의 퍼스트 댄스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아버지와 같은 무대를 받는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이 자신의 이름을 새깁니다. 이 선수들 하나하나에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이야기, 극복의 이야기, 성장의 이야기,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 월드컵은 단순한 경기가 아닙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이 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드라마입니다. 독일 명단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26명 중 17명이 첫 월드컵. 이 숫자가 가진 의미. 독일이 지금 세대 교체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독일 축구를 다시 일으키려 합니다. 비르츠, 칼, 운다부. 이 선수들이 독일 새 시대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2018-2022년의 굴욕을 이번에 씻어낼 수 있을지 독일 팬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이와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26인 중 10명만이 첫 월드컵. 전체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로 구성됐습니다. 호날두를 비롯해 베르나르두 실바, 브루노 페르난데스, 후백 네베스 같은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경험 많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면서 그 안에 주앙 네베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 같은 젊은 피가 더해지는 구조.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포르투갈이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표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신성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홀란드의 첫 월드컵 무대, 비르츠의 기다림의 끝, 칼의 두려움 없는 데뷔.
운다브의 공장에서 국대까지의 여정. 주앙 네베스의 퍼스트 댄스. 콘세이상의 아버지 발자취 따르기. 이 선수들 모두 이번 월드컵이 처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처음 겪는 긴장감, 처음 올라서는 무대의 크기, 처음 만나는 그 분위기. 그 처음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이 선수들의 월드컵 인생이 결정됩니다. 어떤 선수는 그 무대에서 폭발하며 영원히 기억될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어떤 선수는 긴장에 눌려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축구의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굵직한 한 세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이 끝났고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이 이번입니다. 그 세대와 함께 자라온 팬들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감정적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세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말, 주앙 네베스, 비르츠, 홀란드. 이 선수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세계 축구를 이끌어갈 겁니다. 한 세대가 저물면서 다른 세대가 뜨는 것. 이것이 축구의 영원한 사이클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초신성들의 무대가 열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